막상 여기까지 왔으니까 카페에 있으면 사진 뭐지? 영상 촬영해야죠. 얘인데 디카페인 2분의 1 커피에다가 카페인 어쨌든 절반이란 거지. 그러니까 보고는 답답했던 게 디카페인이 원래 오리지널 디카페인은 4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말씀드렸듯이 카페가 만석이기 때문에 초상권을 신경 써야 돼가지고 꿀꿀이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 싶었습니다. 조명 되게 잘 받네. 근데 안경 닦기가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안 된다. 흐린 게 사실 더 잘 나오긴 하지. 블러 처리라고 합니다 보통. 두유 넣는 옵션은요 전 여친한테 배운 거예요. 그냥 지가 가르쳐 주더라고. 두유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어디다가 두유를 넣어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크, 그렇지. 마이크 감도가 핸드폰 쪽보다는 헤드폰 쪽이 좀 더 가까이 있는 내가 말하는 거 더 잘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참, 다리는 요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좋아, 괜찮아. 창 가죽 자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 머리 보이죠? 나도 저기 앉아있을 걸 싶긴 한데 이미 늦었고. 그 나름 이 여기가 동천 유원지 스타벅스인데 강이 보이는 쪽으로 뷰가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 부드럽다. 원래 카페라떼에 들어가는 게 그냥 우유가 아니라 스팀 밀크라고 하는 걸 집어넣거든요. 보시면은 거품이 막 뽀글뽀글 들어가 있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여튼 수증기 기포를 뜨거운 걸 꽉 쏴가지고 우유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게 하는데 그럼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유가 별로 적게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들은 깡깡 얼어 있어가지고 먹어보면은 뭐 아이스 케이크 하듯이 잘 안 부서지고 딱딱하고 이가 아프고 막 좀 그렇거든요. 팥빙수 아이스크림 얼어 있을 때 먹으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보면 빵빠레나 소프트콘이나 보면 부드러운 애들 있잖아요. 우유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입안에 넣으면 살짝 녹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 괜찮은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가공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공기 거품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우유가 첨가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크기를 부풀려서 솜사탕 생각하시면 돼요. 솜사탕.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탕이랑 똑같은데, 솜사탕 먹어봤죠? 뭉글뭉글하게 엄청 커다란데 먹어보면 완전 쭉쭉 늘어지면서 입안에서 싹 녹고 딱딱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달고나랑 다르게. 깨 같은 경우가 특히 공기가 거의 대부분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늘 지하철에서 의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같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가 따뜻할 수 있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저거거든요. 5리터를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5리터이든 양털이든 무엇이든 간에 부피가 큼직큼직한데 그 안에 대부분이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전에 단열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체가 일반적으로 물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열을 가장 잘 전달하고 특히 금속류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액체고, 액체 비율이 대체로 물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물을 비중을 1로 잡았던가 비중은 사실 밀도지 싶은데 질량으로서 따지면 하여튼간에 물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알코올이니 식용유니 이런 거 저런 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질량 혹은 같은 리터를 질량으로 가야 맞겠지. 같은 질량을 담았을 때 더 빨리 온도가
우는 액체가 뭔지 비교할 때 비열 기준을 잡을 때 잡는 게 물이거든요. 비열도 1로 잡지 싶다 물을. 그랬던 것 같아. 고등학교 물리 실험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 나오고 하면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에너지 줄을 에너지 단위로 삼아가지고 에너지 측정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방법으로 1줄의 에너지를 물에다가 마찰력으로 어쨌든 회오리 치는 도구 같은 거 쇠공 같은 걸 매달아가 딱 놨을 때 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만큼 어떻게 실로 연결해가지고 그 세탁기 뺑뺑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스크류 같은 거 물의 저항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딱 달아가지고 이걸 회전을 분무시켰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걸로 비열을 측정했던 거야. 1칼로리 그리고 얼마나 온도를 높였는지 그런 것도 비열인데 어쨌든 간에 물이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기체가 그 다음으로 열 전달을 못했던 거야. 사실 기체는 열 전달을 못한다 하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밀도가 훨씬 낮은 거예요. 같은 공기에다가 열을 가해도 이를테면 풍선 안에다가 공기를 가둬놓고 거기다가 열을 풍선이 안 탄다는 가정하에서 열을 가하면 그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지만 여기 있는 허공에다가 열을 가한다고 하면은 장작을 뗀다고 해서 열이 빨리빨리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 주변만 따뜻해지지. 대강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온 설비를 만들 때 공간을 진공으로 만드는 게 제일 보온이 잘 되는데 이것 전에 팔공산 야영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스박스 보다가 진공으로 못 만든다고 해도 공기를 중간에 뻥 띄워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못 말하다 일로 왔노. 카페라떼 스팀 밀크를 넣는 데서 밀크에 거품을 일으키니까 부드럽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솜사탕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뭐 하여튼 간에 스팀 밀크는 내가 그래서 알기로는 이 스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기기관차의 스팀처럼 스팀 다리미의 그 스팀처럼 딱 뜨거워져 있는 물을 엄청 뜨거운 수증기로 커피에다가 두유 담은 거에다가 막 뿜어가지고 두유 담은 게 아니라 아마 두유에다가 우유에다가 따로 막 열 뿜어서 얘를 뜨겁게 만드는 거품을 만들고 난 뒤에 그 거품을 여기다가 막 섞은 게 아니었나 싶어 내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솜사탕 부드러운 것처럼 그럼 패딩 이야기하던 거 같네. 패딩에도 그래서 그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솜솜 사이에 그 깃털이나 양털 같은 거 자체도 어느 정도 단열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중간에 공기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패딩 점퍼 가지고 그 표면을 잘 덮어서 그 털애기들이 안 날아가게 털애기들이. 참고로 내 패딩은 하도 오래된 거라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차에 자꾸 깃털, 솜털 이런 게 막 날아다니더라. 얘 털은 또 심지어 내가 보기엔 합성털 같아. 진짜 털 아니고. 뭐든 간에 목화섬 최근에 찍어서 올린 거 있었죠? 목화를 넣었을라나? 그래서 어쨌든 공기, 외부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몸이랑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더 크게 부풀려 놨잖아요. 이 사이에 공기가 닫혀 있으면 이만큼이 보온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내 열기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리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 푹신푹신한 느낌이 여기 카페라떼 스팀 밀크에도 있다. 나는 스팀 두유지만 미국에서는 두유도 밀크로 분류를 하고 있었었죠. 보니까 최근에 언젠가 슈카에서 보니까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가짜 고기, 가짜 뉴스처럼 저기 그 인공육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콩고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건 하면서
축산업계에서 고기 팔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 새끼들이 가짜 고기를 고기라고 해서 내놓으면 곤란하니까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고기 이름을 붙이지 말자. 그게 이제 우유로도 넘어와가지고 두유나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간에 가짜 우유, 그러니까 소한테서 나온 우유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우유, 두유 해서 콩두자랑 소우자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걔네 밀크는 여태까지 다 똑같다든지 밀크 붙이지 말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면에 식물성 우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식물성 밀크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두유를 안 사 먹고 우유를 많이 사 먹어서 축산업계가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런 거 법적으로 따지고 있던 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입장에서 나한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없지. 원래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이 날 수가 있는 게 스팀 밀크는 이게 우유에다가 스팀을 빡 부어서 공기 기포를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왜냐면 수증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체니까 뜨거운 공기를 쏘는 것보다 물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뜨겁게 팍 달궈서. 왜냐하면 물도 수증기로 변하면 부피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그 공간만 유지하고 있어도 요 정도의 물이 용기 안에 닫혀있는 상태에서 증발해버려가지고 열기 때문에 기체로 바뀌기만 해도 여기 압력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분명 맞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압력을 그대로 여기다 빡 분사하니까 강력한 뜨거운 공기, 수증기지만 공기를 팍 분사해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안에 공기방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공기가 뿜어져 나온 만큼 우유도 심지어 뜨거워지면 팽창하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H2O가 부분 구조이기 때문에 부분 구조에다가 수소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서서히 얼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분자 형태의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4도씨가 될 때까지는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가 4도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피가 도로 늘어나요. 영상 4도씨 이하로 가면 이제 육각형 모양 갖추면서 도로 부피가 늘어나.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돼버리는 건데, 얼음은 그래서 물보다는 밀도가 더 낮거든요. 부피는 더 크고. 그러니까 얼음이 되면 보통은 물 위에 붕붕붕 떠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비중이었던 것 같아. 비열, 비중. 그래. 비교되는 질량이랑 비고제는 중량에서 비중인 것 같고, 비교되는 열량에서 비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유 부피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카페라떼 부피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기가 빡 부어지니까 거품이 많이 생기고, 거품이 많이 생기면 아까 전에 말했던 패딩 같은 경우가 공기가 많이 차 있으니까 누르면 스펀지 같이 푹신푹신한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죠. 동물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 개새끼든 고양이 새끼든 물속에 담궈버리면은 털 때문에 풍성해서 커다래 보이던 등치가 엄청 작아들어서 진짜 몸밖에 안 보이거든요. 털이 모자에다 딱 달라붙어가지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겉보기에는 탈모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머리 감고 난데 샤워하고 오면 팍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눌려있으면 부피가 없어져 버리면은 머리숱이 부족한 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 카페오레였습니다. 이상.